그러면 어제 발생, 정확히는 그젯밤 발생한 우리나라 비행기 사고 속보도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금 그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바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기내 선반에서 탄 것 아니냐. 저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 아직 그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 보조 배터리가 사고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 높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기 전에 또 다른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보조 배터리 화재 사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은 2년 전에 바로 타이페이 타오이안 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를 향해로 가던 저 보조 배터리 발화 사고입니다. 저 한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 배터리가 불에 타면서 저렇게 자욱한 흰 연기가 나오면서 기내가 순식간에 불이 타는 모습 만나봤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노트북에서 불이 난 장면, 전자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렇게 기내 선반에서 노트북이 불이 타면서 전자제품 특성상 저렇게 흰 연기를 내뿜으면서 저렇게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소화기를 뿌려서 불을 끄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일단 아직은 허 변호사님, 보조 배터리로 단언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최근에 국내 해외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 화재 사고가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미 연방항공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보조 배터리로 인한 사고,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리튬 배터리, 노트북도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무려 38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용량이 많아져서기도 하지만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과열되거나 과충전되거나 충격에 굉장히 약한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면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가 있고, 이렇게 불이 붙는다고 하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서 내부 온도가 삽시간에 1000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물이나 소화기로는 쉽게 진압을 하기가 어렵고, 화재의 극초기 때만 물이라든가 소화기로 진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항공사에서 이걸 반입하는 기준들이 좀 불분명한 데다가,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이 기내에 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짐에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캐리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몸은 가까이에 직접 휴대하면서 과열되거나 과충전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안내를 이 항공기 출발하기 전에 합니다만은, 승객들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냥 짐에 넣고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예. 문제점이 뭐냐면, 혹시 짐 안에서 불이 났을 때 그 발화 지점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극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수화물, 가능 품목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핸드캐리어, 그러니까 이제 허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거를 보조 배터리가 지금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저게 저런 작은 보조 배터리도 충분히 발화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인인 본인 스스로가 챙겨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기내 탑승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아서, 일단 어제 있었던 승객들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0분 정도 연착이 된다. 다른 이제 승무원들이 안내하고 하다가 여성 승무원 한 사람이 저거 뭐야 하면서 쫓아가면서 불이 붙었는데. 지금 넣었던 칸인데 아마 승무원이 한 분이, 여자 승무원 한 분이 배터리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배터리 누가 넣었냐.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일단 이게 보조 배터리로 아직 100%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만약에 보조 배터리다, 그게 화재 원인이다, 그럼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리는 거예요? 일단은 보조 배터리, 그 기체 결함이 아니라 보조 배터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그 승객이 가지고 있을 때
수화물, 그 붙이는 수화물은 넣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체에 들고서 타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이 간단한 부분들이 있죠. 그냥 뭐 전원을 켜고 끄거나 구체적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승객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냐, 정말로 승객이 뭔가 이 취급에 있어서의 부주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이러한 그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제조물 자체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터리를 만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렇게 터진 것을 보면은 예. 처음부터 열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짐 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상 고열 반응이 있었을 아하. 수 있는데 예. 그것을 공항공사가 짐 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또 공항공사의 책임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저 에어부산 화재 사고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문영배 재판관도 SNS가 부메랑이 됐다라고 하셨네요. 예. 문제 없다면서 10년 전 SNS 글은 왜 이제 와서 해명하냐. 뭐 계정 폐쇄 뭐 이 부분도 논란거리죠. 헌재 탄핵 심판이 답정너다라고까지 하셨어요. 마지막 또 알아보겠습니다. 재판관은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불법으로 비상계엄 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될까 겁나냐. 뭐 다른 의미의 대통령 비판 목소리까지 오늘 설 연휴 댓글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